자, 용도지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테마 5죠. 용도지구는 여러분 작년에 34회 시험에서 무려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 문제. 두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좀 이례적이었는데 용도 지역에서 문제를 안 내고 용도 지구에서 두 문제를 내더라고요. 두 문제를 냈는데 최근 들어서 29회 이어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경연제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좀 출제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5회 시험은 34회에 비해서는 출제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용도지구 자체가 워낙 중요하죠. 국계법, 개발, 정비, 주택, 건축, 우리 공법을 공부할 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모르면 수업 듣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데 조금 여러분들이 출제 여부를 떠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출제 가능성이 낮은 건 아닙니다. 높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그래서 매년 출제가 되는 건 아닌데 최근 5년간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제가 29, 30, 31에 32 한 판 쉬었죠. 그죠? 그 다음에 33, 34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31에도 두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 시험인 34에도 출제가 돼요. 31회 때 두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32회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34회 시험에서 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35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출제 가능성은 34회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출제 가능성이 시험에서 한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은 3개가 아니고 2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학습 범위를 보실 때는요, 종류를 물어보는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용도지구는 종류를 잘 안 물어보는데 용도지구는 종류와 분류를 시험에서 출제를 잘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낸다라면 어디를 출제를 하냐면 행위제한 파트를 출제를 해요. 그래서 행위제한을 여러분들 꼭 숙지해서 정리를 해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특히 행위제한에 있어서는 자연취락지구 행위제한이 있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문제를 좀 어렵게 냈다라면 자연취락지구 행위제한을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쟁점을 한번 볼까요? 이거 항상 말씀드리죠. 그냥 보지 마시고 쟁점 속에서 내가 어디를 답할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중복 여부죠. 용도 지역은 아까 좀 전에 중복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근데 용도지구는 상호안에 중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용도지구에서 용도란 말은요, 쓴다는 말인데 그 용도가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가지고 도움이 안 되면 두 개, 두 개로 안 되면 세 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토지 위에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류, 그 다음에 분류죠. 용도지구는 여러분 개념은 용도지구 글자에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용도지구의 개념보다는 종류를 알면 개념은 자동 숙제니까 종류하고 분류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방제지구를요,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방제지구 관련 요건들, 그리고 방제지구에서 저감 대책을 수립했을 때 행위제한의 완화, 뭐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로 체분할 수 있거든요, 용도지구는. 그래서 조례로 체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 경중특, 그 다음에 행위제한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행위제한도 원칙이 어디 산다? 조례 사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조례 산다는 말이 중요한데, 용도 지역은 행위제한을 어디 사는 게 아니냐면 대통령령에서 합니다. 용도 지역은 대통령령인데 용도지구는 행위제한을 어디에 사냐면 조례에서 합니다. 조례. 근데 조례에서 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가 있거든요. 고, 치, 개발. 요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 행위제한이 어디에서, 저 조례가 아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요 부분이 핵심적인 논점이 아닌가. 시험을 조금 어렵게 내려고 그러면요, 방제지구하고 용도지구 행위제한을 출제를 할 겁니다. 특히 자연취락지구 행위제한 있죠. 요거는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낼 때는 출제하는 부분이니까 요까지가 정리돼야지 시험장에 마음 놓고 들어가가지고 용도지구 문제를 앉아서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는데 뭐 용도지구를 갖다 종류 정도만 달랑 정리하고 들어가지고 용도지구 시험 나와라 이러면, 그죠? 문제 잠깐 까다롭게 내면 다 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대비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 건데 요것도 제가 판수하면서 먼저 싹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
가지고 판서한 내용을 가지고 칠판 우리가 내용적인 부분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용도지역에서 지금 배울 게 용도지구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용도지역을 배웠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지역지구를 용도별로 쓰는 겁니다. 지역은 관내 토지 얼마를 대상으로 했냐면 전부를 대상으로 했겠죠. 전부. 근데 용도지구에서 지구는 얼마를 이야기한다? 일부를, 관내 토지 일부를 용도별로 쓰는 겁니다. 그 용도별로 쓴다고 했을 때 그 용도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용도란 말은 쓰임이란 말인데 그 쓰임이란 목적,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이 중요했죠. 우리가 용도 지역에서 용도는 생활권 중심으로 썼어요. 생활권. 그래서 1토지 몇 생활권, 1생활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호간에 중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용도지구는 어떻게 쓰이느냐라고 했을 때 누구를 도와주는 기능이 있나요? 용도지구에 쓰이면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도와주니까 용도지역의 뭐더라? 비서라고 이야기하죠. 비서가 반드시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즉, 한 개 가지고 도움이 안 되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여러 가지 붙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도와주기 때문에 하나의 토지 위에 둘 이상의 용도지구를 중복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용도지역과의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논점이에요. 중복 여부가. 자, 이런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용도지구가 우리 현재 법 제도 안에서 몇 개의 용도지구가 있냐면 법에 총 9개의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그 9개 용도지구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가 있나요? 경관지구.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고도지구. 세 번째가 방화지구. 네 번째가 방제지구. 다섯 번째가 취락지구. 여섯 번째가 개발진흥지구. 일곱 번째가 특정 용도를 제한해 버립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가 복합 용도지구.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보호지구가 있죠. 용도지구는 여러분들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9개가 머릿속에 들어오면 돼요. 자, 법에서 이렇게 9개 용도지구가 있고요. 이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에서, 용도지역처럼 똑같네요. 시행령에서 19개로 다시 세분을 하거든요. 경관지구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자, 시, 특.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 고도지구는 분류가 없죠. 방화지구도 분류가 없죠. 방제지구는 자연하고 시가지 방제지구. 취락지구가 자연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적의 취락을 정비하는 자연 취락지구.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는 집단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종류가 좀 많아요. 개발진흥지구 종류를 암기를 하고 계셔야지 지구 단위 계획 파트를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중에서 2개 이상이 섞여 있으면 복합, 그 다음에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기능을 제외하면 특정 개발 진흥지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도 분류가 없고요. 복합 용도지구도 분류가 없죠.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중요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중요 역사생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해서 총 개수를 헤아리면 19개 용도지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요, 조례로 세분할 수도 있다 없다? 있고, 조례로 말할 수 있다. 지정할 수도 있어요. 조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9개 말고의 용도지구를 조례로 새로 정할 수도 있어요.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정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용도지구를 조례로 새로 지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겠죠. 행위제를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건이 조례로 용도지구를 정할 때 요건이 완화된 요건 하에서 지정하는 게 맞겠습니까? 상식이겠습니까? 엄격한 요건 하에서 지정하는 게 상식입니까? 그렇죠. 엄격한 요건 하에서. 그죠? 그래서 기존의 엄격한 요건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기존의 용도지역, 용도지구만으로도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면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지정하면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조례를 지정했죠. 행위자는 필요 최소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이 하고 있는 행위자를 더 완화하는 새로운 용도지구를 조례로 새로 지정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엄격한 요건 하에서 지정을 하면 되고 조례로 용도지구는 조례로 말할 수 있다. 세분할 수도 있다 없다. 있죠. 우리 아까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요 4개의 용도지역은 조례로 세분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죠? 용도지구도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데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용도지구는 모든 용도지구가 아니고 경, 중, 특 경관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요 3개는 경중특입니다. 두 문제 따서 외워두시면 돼요. 경중특은 조례로 세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경중특 조례로 세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공부하실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은 기존에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구분해야 돼요. 조례로 지정한다는 말하고 세분한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정한다는 것은요. 듣도 보도 못한 용도지구를 정하는 거예요. 듣도 보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용도지구를 새로 정하는 거고 조례로 세분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용도지구를 그죠? 조례로 더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관지구를 조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원래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경관지구 이렇게 3가지가 대통령이 있는데 자연, 시가지, 특화경관지구 말고 여기에 없는 경관지구를 조례로 또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안경관지구 이러면 해안경관지구라고는 없잖아요. 경관지구에. 근데 조례로 나눌 수 있게 해놨거든요. 경관지구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용도지구 두 번째 논점으로서 종류가 되겠죠. 세 번째 논점은요. 세 번째 논점은 이런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최종 종착점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 보시면 되냐면 행위 제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위 제한. 용도지역도 종착점은 어디에 있다? 행위 제한에 있었죠. 근데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은 3가지 행위 제한 했잖아요. 그죠? 무슨 행위 제한 했냐면 건축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고 하는 행위 제한을 했는데 용도지구도 행위 제한을 합니다. 근데 행위 제한의 원칙적 근거가 용도지역에서는 행위 제한의 원칙적 근거가 전부 다 뭐였어요? 대통령령이었죠. 건축 제한도 대통령령, 건폐율도 원칙은 대통령령, 그 다음에 용적률도 원칙은 대통령령이었습니다. 역시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는요 약간 다른데 용도지구에서 행위자는 원칙이 어디냐면 조례에서 행위자는 합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조례. 어디서 한다고요? 조례입니다. 뭐가 아니다? 대통령령이 아닙니다. 이걸 바꿔서 시험에서 잘 내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용도지역은 행위자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의 근거가 어디예요? 대통령령이죠. 용도지구는 어디가 원칙입니까? 조례죠. 근데 조례는 지자체마다 같아 달라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연경관지구와 서울의 자연경관지구가 있겠죠. 서울의 자연경관지구 행위자는 어디서 합니까? 서울시 조례. 부산에도 가면 자연경관지구가 있겠죠. 그러면 자연경관지구 행위자 어디서 합니까? 부산시 조례. 두 개 같아 달라요? 달라요. 알 수가 없죠. 우리 개업지가 어딘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험에 출제를 안 합니다. 그냥 용도지구는 포괄적으로 물어봐서 행위자는 어디서 하는지 조례에서 한다. 이까지만 물어보죠. 근데 이제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 시험은 요걸 내죠. 특례란 것은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죠. 즉 우리가 조례에서 행위제를 하면 특례입니까? 일반예입니까? 일반예죠. 그 특례란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게 아니다. 조례에서 행위제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 말하겠죠.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겠죠. 이 3가지가 뭐냐면 고, 치,
개발입니다. 고, 치, 개발. 요 세 개는 행위제한을 조례에서 안 합니다. 자, 첫 번째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는요, 행위제한을 조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행위제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고도지구는 행위제한 어디서 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치가 뭐냐면 취락지구죠. 취락지구는 두 가지가 있죠. 자연 취락지구가 있고 집단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자연 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취락을 증비하는 게 자연 취락지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 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취락을 증비하니까 용도지역의 취락을 증비하죠.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어디에서 한다? 대통령령에서 행위제한을 합니다. 반면에 집단 취락지구는 어디에서 취락을 증비하는 게 집단 취락지구냐면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을 증비하면 그게 집단 취락지구입니다. 그린벨트를 규제하는 법이 따로 있죠, 그죠? 그래서 야는 그린벨트를 규제하는 법이 뭡니까?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특법이죠, 그죠? 개특법 또는 그 시행령에서 행위제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례는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개발진흥지구인데 개발진흥지구는 행위제한을 어디에서 하는데 라고 하니까 자, 이 개발진흥지구가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각종 개발 계획이 있는데 요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한 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계획을 만들었으니까 뭐대로 하면 돼요? 계획에서 하면 됩니다. 근데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각종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계획을 수립하니까 봐봐요. 개발진흥지구가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각종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수립한 계획에서 하면 돼요. 수립한 계획에서. 근데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계획에서 행위제한을 할 수가 있다 없다. 계획을 안 만드니까 계획에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개발진흥지구가 있는 어디에서 해당 용도 지역, 개발진흥지구가 어떤 용도 지역과 결합되어 있겠죠. 용도 지역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 용도 지역에서 행위제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 개발 요 세 가지는 조례가 아닌 데서 행위제한을 한다. 특히 요 자연취락지구 대통령령은요, 여러분들 문제가 용도지구 문제에서 나왔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 파트가 되는 겁니다. 요까지를 정리를 딱 해두셔야지 여러분들이 용도지구는 손에 쥐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론을 또 해보고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요 파트를 우리가 따로 정리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올라 수업에서 PT 라이브 가에서 생방송을 할 때 있죠. 그때 블랭크를 만들어서 또 여러 번 여러분들하고 반복하면서 외우는 시간 한번 가져보게 될 겁니다. 그때 또 여러분들하고 한번 외우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전체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교재를 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용도지구죠. 용도지구란 토지 이용이나 건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한다고 되죠. 누구의 기능을 정진한대요? 용도 지역의 기능을 정진하니까 누구를 도와주는 게 있다. 용도 지역을 도와주죠. 용도 지역을 도와줘가지고 도와서 기능이 정진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도와주기 때문에 한 개 가지고 도움이 안 되면 두 개, 가지고 도움이 안 되면 세 개, 중복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중복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종류는 좀 전에 봤습니다. 경관지구는 자, 시, 특. 자연경관지구는 산지, 구릉지, 자연경관 보고, 시가지는 주거지나 중심지, 시가지 경관을 보호하는 거고, 특화경관지구는 지역 내 주요 수계, 줄작,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물입니다.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 형성에서 필요한 데를 우리가 특화경관지구다. 이렇게 부르는데, 자, 경관지구하고 여러분들 요 특화경관지구의 개념하고 구분해야 될 게 보호지구에서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보시면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뭡니까? 시설 및 지역이라고 돼 있죠. 시설 및 지역. 근데 보니까 특화 경관지구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건물이라고 돼 있죠. 건물. 그죠? 시설 및 지역이면 뭐로 가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건물로 가면 뭐예요?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제됐습니다. 이미 과거에. 그 다음에 고도지구는 건물의 높이인데 조심하실 거는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하는 겁니다. 적어 놓을래요? 최저는 아닙니다. 과거에는 최고 최저 한도를 규제했는데 그죠? 한 4년 전이죠. 법을 개정하면서 최저는 빼버렸어요. 빼고 지금은 최고 한도만을 규제합니다. 최저는 아닙니다. 방화지구는 화주위험을 예방하는 거고 방제지구는 자연재해를 예방하는데 시가지 방제지구가 있고요. 자연방제지구가 있습니다. 시가지는 토지 용도가 높은 건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토지 용도가 높은 곳에서 자연재해 예방이 필요한 곳이고 자연은 토지 용도가 낮은 곳에서 낮은 해안변이나 하천 이런 데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게 우리가 자연방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방제지구는 별도로 추가 계획할 게 좀 있는데 시도 대도시는 다음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가 아니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어디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냐면요. 이 두 군데에서는 연안 침식 관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든지 풍수의 산사태, 동일한 재해가 10년에 2번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를 입었어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 2000년이 아니죠. 19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폭우가 쏟아지든지 태풍이 오더라도 초슈퍼급으로 오든지 폭설이 내리든지 하는 것들이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로 인한 산사태 내지는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입어왔잖아요. 그죠? 그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수나 산사태로 10년 동안 2번 이상 자연재해가 발생해서 인명피해를 입었대요. 인명피해를. 그리고 연안 침식 관리 구역으로 지정됐대요.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방제지구를 지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하고 그 관리계획의 내용에는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하여야 한다. 포인트가 뭡니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시험이 출제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군데는 방제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방제지구로 내가 어떤 지역에 토지 내지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방제지구로 지정했어요. 그럼 기분 좋아, 안 좋아?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잔재 발생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을 소유하는 입장에서는 규제가 많을 것이고, 고로 가격은 상승 요소보다는 하락 요소가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에도 방제지구에서 지정해가지고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하고 재해저감 대책이 포함됨에 따라서 뭐를 하냐면요,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예방시설을 설치했으니까 소유자가 돈 들어가서 안 들어가서 돈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자금, 우리가 재산권의 일부가 투입된단 말입니다.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죠. 그러니까 재예방시설을 설치했다면 이러면 이 사람들한테 뭘 주는 게 맞다?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혜택을 줍니다. 어떤 혜택을 주는지가 이제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거기가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 방제지구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 예방시설을 만약에 설치했습니다. 재예방시설 여기 있죠? 재예방시설을 만약에 설치했다. 그럼 착하다 안 착하다? 착하다. 돈 들어갔으니까 착하잖아요. 자기 재산권이 들어갔으니까. 이럴 때는 건폐율을 얼마까지 풀어줍니까? 150% 범위 안에서 조례 하나 정하는 비율로 완화시켜 줍니다. 근데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원래 건폐율이 얼마예요? 최대가 20이죠. 그러니까 150%. 얼마? 30%. 20이었으니까 1.5배를 완화시키니까 10%를 완화시켜 주는 거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니까 얼마?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고 주상공업지역입니다. 이 두 개를 보셔야 돼요. 용도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볼 때 이래 보죠. 그죠? 하나는 뭐요?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 또 한 개는 주상공업지역.
그죠?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건폐율이 높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주거지역 건폐율 얼마? 70, 상업 90, 공업 70. 그러니까 건폐율 50% 완화시키면요, 건폐율이 100을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를 완화시켜주냐면 용적률을 완화시켜줍니다. 용적률을. 얼마까지? 140. 구분하셔야 됩니다. 용적률 140. 그러니까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적은 건폐율 150. 추상공업적은 용적률, 건폐율 아닙니다. 용적률 140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제지구. 자, 그 다음에 보호지구죠. 중요, 역사, 생.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아까 했죠.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뭡니까? 건물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뭐야? 시설 및 지역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 보호 기능 유지. 중요시설물은 여러분들 뭐 군사시설이 있다,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그죠? 방송시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중요시설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를 말합니다. 생태계 보호지구는 글자 그대로 야생 동식물 성시처,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칠학은 자연하고 집단이 있습니다. 자연은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용도지역이죠.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칠학을 준비하면, 집단 칠학지구는 개발 제한구에 관해서 칠학을 준비하면 집단 칠학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진지구 종류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구 단위에서 꼭 필요합니다. 주거, 주거기능 중심, 산업유통, 공업, 유통물류기능 중심, 관광휴양, 관광휴양기능 중심. 복합은 섞여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위에 있는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중에서 둘 이상이 복합적으로 섞이면 그게 바로 복합개발진흥지구입니다. 특정은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왜? 이거 말고 위에 있는 거 이 세 가지 말고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특정해서 우리가 개발을 진행하죠. 그러면 그게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종류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에 가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암기가 꼭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정 용도를 제한합니다. 뭐 때문에 제한하냐면요, 주거기능이나 청소년 보호 목적으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해버리면 그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복합 용도지구는요, 복합이니까 멀티죠, 멀티. 그죠? 멀티 용도지구입니다. 토지용 상해나 개발 수요 여건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 한답니까?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 한대요? 완화.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 한다? 제한. 특정 시설의 입지를 뭐 한다고요? 제한. 하면 특정 용도 제한지구. 제한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복합 용도지구는 완화할 필요가 있으면 복합 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암기를 하실 때는 암기 팁을 하나 드리면요, 암기 팁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런데, 이걸 책상에 앉아가지고 3시간, 2시간을 갖다가 막 백지 연습장에 막 쓴다고 해서 이게 외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여러 번 보는 거 좋습니다. 5분씩 10분씩 이래가지고, 그죠? 10번, 20번을 계속 보고 잊어먹고 보고 잊어먹고 보고 잊어먹고 반복하는 게 가장 암기 방법으로서는 제일 좋으니까 여러분들 여러 번 보시면서, 혹시 아직 암기가 좀 덜 된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여러 번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고요. 용도 지구 중에서 조례로 말할 수 있답니까? 3분 안 돼요. 조례로 3분. 아무거나 3분 할 수는 없다고 했죠. 경, 중, 특. 그죠?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조례로 3분 하거나, 중요시설 보호지구,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 3개는 조례로 3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째, 조례가 말할 수 있다. 조례가 3분 되는 게 아니고 조례로 만다 지정을 합니다. 조례로 지정하니까 엄격한 요건이라고 했어요. 까다로운 완화된 요건이라고 했습니까? 엄격한 요건으로 지정한다고 했죠. 적어 놓을래요? 엄격한 요건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용도지구를 조례로 신설할 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만으로 효율적 토지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조례로 용도지구를 정해가지고 행위제한 할 때, 그죠? 행위제한은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 대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용도지역, 용도구역 행위제한을 더 완화하는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하면 안 되죠.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면 조례로 우리가 듣보잡이죠. 듣도 보도 한 적이 없는 새로운 용도지구를 조례로 막을 수 있다,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합 용도지구입니다. 복합은 멀티죠. 멀티인데 행위제는 완화한다고 했죠. 시도 대도시는 복합 용도지구는 아무데나 지정되는 거 아닙니다. 어디에 지정할 수 있냐면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자, 복합 용도지구는 아무데나 지정되는 거 아닙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사이에 있는 일반 주거지역에, 전용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사이에 있는 일반 공업지역에, 도시하고 비도시 사이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멀티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복합 용도지구는 다시 한번 어디 지정한다고요? 일반 주거지역, 또 일반 공업지역, 또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요건을 갖추라고 했는데, 자, 첫 번째,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그래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뭐만을 완화시켜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건축 제한만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때 지정합니다. 뭔 아니고 건폐율하고 용적률은 아닙니다. 건축 제한만 완화시켜줄 때. 적어놓을래요? 건축 제한만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때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합니다. 어디에 지정하냐면 간선도로 교차지나 대중교통 결절지 등 토지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가 큰 지역이나 용도지역 간의 경계, 가로변,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목적이 제외되지 않도록 전체 면적에서,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에서 얼마요? 3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정합니다. 이 해당 용도지역이 어디입니까? 그죠? 이거죠?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 그죠?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되는데, 복합 용도지구는요, 전체 면적에서 얼마? 3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지정을 해가지고 뭐만 완화시킨다? 건축 제한만 완화를 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위제한 보시면 복합 용도지구는요, 행위제한을 완화시킨다고 했죠. 그죠? 해당 용도지역에서 원래 허용되는 건물 외에 다음 건물 중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일반 주거지역은요, 원래 일반 주거지역에 행위제한이 있죠. 그죠? 근데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 용도지구는.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 용도지구는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외하죠. 그죠? 제외하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마라든지 그죠? 장례시설 이런 건 안 되고, 그죠? 일반 공업지역에서도 아파트라든지 안마, 단란, 노유자 시설은 떼고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거는 되고,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복합 용도지구는 다음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놓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위제는 어디가 원칙이라고 했습니까? 조례가 원칙이라고 했죠. 근데 조례에서 행위제는 하지 않는 게 3개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고, 치, 개발. 고, 치, 개발. 자, 고도지구 들어갑니다. 자, 원래는 행위제한이 대통령령이 아니고 조례가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고도지구는 행위제는 어디서 한다고 배웠습니까? 관리계획으로. 그 다음에 칠학지구입니다. 칠학은 2개죠. 자연과 집단인데, 자연 칠학지구는 어디서 한다? 대통령령에서 행위제한을 합니다. 조례가 아니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보시면 몇 층이야? 4층 이하까지 하나입니다. 4층 이하 건물이 하나인데, 단 4층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면 그 따로 정한 층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을 수 있는 게 뭔데? 라고 하는 보니까 요게 되네요. 자연칠학지구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구에서 칠학을 정비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단독이 돼요. 단독이. 사람이 사니까, 그죠? 그리고 일종 건성이 당연히 되겠죠. 이종 건성이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안 되는 거. 휴게 음식점 안 돼요. 일반 음식점 안 됩니다. 이종 중에서 휴게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휴기점은 1종이 있고 2종이 있죠. 규모가 300 미만으로 작으면 1종 근생이고 휴게 음식점이 규모가 300 이상이 되면 2종 근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종 근생에 해당하는 휴게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반란, 안마, 제조업소, 수리점은 안 됩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운동시설이 돼요. 그리고 자연취락지에서 거주하는 분들 주로 어떤 업에 종사하겠습니까?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본직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주로 1차 산업에 종사하겠죠. 그래서 농림축산업용에 해당하는 창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식물 관련 시설이 당연히 되겠죠. 교정국방 군사시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송통신도 되고요. 발전시설도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취락지에서 허용되는 건물의 용도를 여러분들 반복을 하면서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는 그린벨트 지정되기 때문에 행위자는 어디서 한다? 개특법에서 합니다. 개특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줄여가지고 개특법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르는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어.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위반되는 건물은 지을 수 없겠죠.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에요. 수립을 할 겁니다. 아직 수립이 안 됐어. 그때는 원리원칙 조례에서 하면 돼요. 근데 계획을 수립을 안 해.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데 계획을 수립하지 안 해. 그러면 계획에서 할 수가 있어 없어? 계획을 수립 안 하니까 계획에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개발진흥지구가 있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해당 개발진흥지구가 있는 어떤 용도지역이 있겠죠. 그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용도지구 행위전의 특례로서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에서는 용도지역 건축 제한 중 층수 제한을 함에 있어 가지고 1층을 필로티로 썼거든요. 그럼 필로티는 층수 계산할 때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 경관지구나 고도지구입니다. 경관지구나 고도지구 안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건물의 높이나 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서는? 경관지구하고 고도지구에서는 어떤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특례가 있습니다. 자, 처음 할 때는 암기상이 좀 필요하죠, 그죠? 필요한데 여러분처럼 공부를 조금 한 상태에서 볼 때는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단지 좀 전에 한 번 더 강조하는데 행위제한, 방제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규정 있죠?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은 건폐율 150, 주상공업적은 용적률 140.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 행위제한.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작년 문제입니다. 34회 때. 국토계획 및 위반하는 법령상 복합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복합 용도지구는 아무데나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일반 주거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네요. 너무 쉽게 나왔죠, 작년에. 그 다음 요것도 2번 문제도 작년 출제 문제입니다. 국토계획 및 위반하는 법령상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간로 안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작년에 용도지구 두 문제가 다 쉽게 나왔어요. 집단취락지구는 어디에 취락을 준비합니까? 개발 제한구역에 있는 그린벨트.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 복합이니까 그죠? 주거, 공업, 유통물류기능, 관광휴양기능 중에서 둘 이상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획에 들어갈 것은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주거기능과 공업기능이죠. 공업기능. 답은 1번이네요. 그래서 용도지구의 개념을 물어보는 굉장히 평범한 문제가 작년에 쉽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로 갑니다. 좀 문제를 어렵게 한번 해볼게요. 국토계획 및 위반 법령상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연안관리법에 따르는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방제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하고 재저감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지정하는 경우 관리계획에는 재저감대책을 포함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재예방시설을 설치했죠. 그럼 혜택을 줍니다.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물로서 방제지구 안에서 재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예방시설을 설치했죠. 건폐율입니까? 용적률입니까? 건폐율 몇 프로? 150. 주상공원 용적률 140입니다. 3번에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는 어디에 지정할 수 있다? 일반 주거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역은 어디에서 허용되는 건물의 건축을 완화시켜줘요? 준주거지역이죠.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것은 준공업지역입니다. 틀렸네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 교육환경 훼손 정서에 유의하다고 인정해서 조례가 정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자,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행위자는 어디 사는 게 원칙입니까? 조례. 용도지구는 행위자는 어디예요? 조례. 뭐 빼고? 고치 개발 빼고는 다 조례죠. 조례 맞네요. 용도지구 안에서 떠났다. 도시 군 계획 시설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안에 있는 도시 군 계획 시설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 안 한다. 맞죠? 이거 용도지역에서 문제 나왔죠? 네, 그래서 다 맞습니다. 틀린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위안화 법령상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자연취락지구는 행위자는 어디서 합니까? 대통령령이고 여기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은 첫 번째, 주택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1종 건생 대안돼 되죠. 2종 건생 대안돼요. 되죠. 근데 다 됩니까? 일부 안 됩니까? 일부 안 되는 게 있죠. 휴게 음식점, 또 일반 음식점, 그 다음에 단란, 안마, 그죠? 그 다음에 제조소 수리조,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도축장은 돼야 안 돼요? 되죠. 동식물 관련 시설이 돼요. 창고도 되죠? 그죠? 마을회관은 뭐예요? 일종 건생이죠. 한의원도 뭐예요? 일종 건생이죠. 그죠?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방송통신시설, 그죠? 교정국방 군사시설, 발전시설 이런 건 되는데 장례식장은 안 돼요. 여러분들 장례식장은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장사시설입니다. 그건 안 되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도축장은요 여러분들 동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동식물 관련. 그러니까 당연히 일자 산업에 종사하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단독 되죠? 1종 건생 다 되죠? 2종 건생 되죠? 근데 안 되는 게 있죠? 휴게, 일반,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 이런 거 안 돼요. 운동 되죠? 창고 되죠? 동식물 관련 시설에 뭐가 있냐면 장례식장이 있어요. 교정국방, 방송통신, 발전 이런 거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요. 요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면 자연취락적 행위자에서 문제가 나오면 문제 수준이 조금 중상으로 점프해 버립니다.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다음에 용도구역 이하에서 테마 6번 이하에서 또 여러분들 뵙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건데 테마별로 이거는 시간별로 안 자릅니다. 테마별로 30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고 테마 좀 큰 것은 1시간, 테마 작은 것은 30분, 20분 이렇게 테마별로 여러분들한테 다 모든 강의를 다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하신다든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부족한 테마들이 있겠죠. 그런 테마를 먼저 짚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실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